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단백질도 챙겨 먹고 매일 걷기도 하는데 왜 근육이 자꾸 줄어들까?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건 단지 단백질이 부족해서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재료일 뿐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공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65세를 넘기면 그 공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음식과 근육을 망치는 3가지 습관을 확실히 구분하게 될 겁니다.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근육 신호 회복의 비밀도 공개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전국 곳곳의 시니어분들과 함께 나누는 건강 캠페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알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근육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일률로 10%씩 감소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음식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신호 차단 때문입니다. 몸은 단백질을 충분히 받아도 이걸 근육으로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전화가 끊긴 공장처럼 재료는 쌓이는데 기계는 멈춰 있는 거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노화 때문인가?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인가?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신체 기능의 저하와 함께 잘못된 식습관이 근육 신호 단절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단백질을 적게 먹는 사람보다 위산 분비가 약한 사람이 근육 손실이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식습관이 아니라 흡수력의 문제입니다. 먹은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 굶주린 상태로 남게 되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단백질보다 더 근본적인 근육 생명선을 되살리는 방법까지 이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위산이 줄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크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흡수되는 양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단백질 소화력 저하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를 씹어 삼켜도 근육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죠.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형태로 완전히 분해되어야 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그 과정이 중단됩니다. 즉, 먹어도 근육이 자라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노화의 숙명이 아니라 생활의 결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70%가 위산 분비 부족으로 인해 단백질 흡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은 유지되지만 근육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몸무게는 비슷한데 옷이 헐렁해지고 다리가 힘을 잃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위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더 먹기 전에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불씨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그 불씨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식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 플라 식초 한 방울. 이 단순한 루틴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 효소의 시계를 다시 돌려놓습니다. 물론 과하면 위험합니다. 하루 한 번,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의학 저널 클리니컬 뉴트리션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죠. 노인의 위산 저하는 영양 결핍보다 근육 손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을 늘리기 전에 당신의 위장은 제대로 깨어 있나요? 이 질문이 근육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대신 매 끼니마다 소량의 식초, 절임 채소를 곁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위장을 깨우는 천연 자극제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단백질 흡수력을 30% 이상 높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식초가 정말로 위산을 증가시키나? 라는 의문이 남아있지만 수백 명의 고령자 임상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건 하나입니다. 위장이 따뜻한 사람일수록 근육이 단단하다.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몸이 따뜻해야 효소가 움직이고 효소가 움직여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먼저 위장을 따뜻하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이 근육을 살릴 수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불씨가 살아있어야 요리가 완성됩니다. 그 불씨를 살리는 첫 번째 비밀, 흡수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걷는다. 그런데도 근육이 자꾸 빠진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건 운동이 아니라 신경신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은 뇌에서 내려오는 전기 신호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즉, 움직여야 한다는 명령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이걸 전문가들은 운동신경 단절 증후군, 모터 시그널 로스 이라 부릅니다. 이 신호가 약해지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걷기는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노인의 근육 감소증은 단백질이 아니라 신경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운동량보다 근육 신호 전달, 능력, 이 근육 유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뇌와 근육을 잇는 신호가 잘 유지된 사람은 근육량 감소율이 60%나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르몬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주요 근육 호르몬인 IGF-1과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코르티솔이 균형을 잃으면 뇌가 근육에게 보내는 명령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이 지금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근육 합성을 멈추는 거죠. 이건 몸의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나이 들수록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아침 햇살 아래에서의 5분 산책. 이 단순한 행동이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고 근육 신호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 효과는 운동보다 강력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핀란드의 한 노인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아침 모든 회원이 손끝을 천천히 펴고 오므리는 신경 깨우기 루틴을 함께합니다. 불과 3분. 하지만 6개월 후
이 그룹의 손 근육량은 평균 15% 늘었습니다. 반면 단순 걷기 운동만 한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죠. 이 현상은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 중입니다. 정말 손가락 운동이 신경 회복에 영향을 주는가? 하지만 명확한 건 하나입니다. 몸을 단순히 움직이는 것보다 느끼며 움직이는 것이 근육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가요? 걷고 있지만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호의 단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을 의식하고 손끝을 살짝 쥐었다 펴보세요. 그 순간 뇌와 근육의 연결이 다시 깨어납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신호 회복. 그게 바로 근육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낯설지만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핵심 이유입니다. 바로 근육 신호 단절 증후군, 영어로 Muscle Signal Disconnection Syndrome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경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의 전달 회로 자체가 녹슬어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움직여라 라는 명령이 번개처럼 빠르게 전달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회로가 마치 오래된 전선처럼 느려지고 끊깁니다. 이 증후군의 무서운 점은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전기가 끊긴 전등의 정우만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공급은 충분한데 스위치가 닫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관의 노화 때문입니다. 근육으로 향하는 모세혈관이 좁아지고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둘째, 신경 말단의 염증입니다. 스트레스, 과도한 당 섭취, 수면 부족은 미세 염증을 일으켜 신경의 끝을 마비시키고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간과되는 원인, 움직이지 않음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단 하루만 누워 있어도 근육신경 회로의 5%가 잠시 끊깁니다. 이걸 디스유즈 디수세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사용하지 않으면 단 하루만 해도 신경과 근육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죠. 한편 하버드대의 신경생리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근육 감소는 단백질이나 운동량보다 신경 전도 속도의 저하가 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말은 근육의 생명은 근육 안이 아니라 신경 회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근육 회로를 깨우는 작은 신호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세 진동 운동입니다. 손끝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신경 말단이 다시 깨어나고 뇌와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 3분간 진동 운동을 한 그룹은 근육 반응 속도가 평균 40% 향상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효과는 운동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했습니다. 즉, 한 번에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10초씩 여러 번 몸을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신호는 자주 켜야 유지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신호가 끊긴 걸까? 좋은 소식은 아니요. 신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면 상태일 뿐입니다. 조금만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 자극은 단백질이 아니라 움직임의 미세한 감각입니다. 결국 근육을 살리는 일은 헬스장이 아니라 몸의 전선을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끝을 움직이고 다리를 두드리고 호흡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회로 복구입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근육이 급속히 사라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동시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입니다. 지금부터는 회복의 방향으로 가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신호 단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 즉 근육 회로를 깨우는 식습관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전기 회로를 복구하려면 전류가 필요하죠. 몸의 회로를 움직이는 전류는 전해질,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면 신경신호는 끊기고 근육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죠. 특히 나이 들수록 마그네슘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콩, 아보카도, 호박씨 같은 음식을 매일 조금씩 챙겨야 합니다. 한 스푼의 호박씨가 근육의 전선을 보호하는 절연체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 특히 비춘 비치비, 그리고 엽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뇌와 근육을 잇는 케이블의 피복을 만들어줍니다.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떨리거나 경련이 자주 생깁니다. 식욕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한 번은 현미, 달걀, 시금치,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근육 신호가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 즉 전선의 녹기입니다. 비타민 C와 E, 그리고 폴리페놀은 이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블루베리, 적포도, 녹차는 신경을 깨우는 천연회로 세정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항산화제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근육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노화를 늦춘다고 말하죠. 진실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에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즉 근육이 회복 신호를 받는 시점에 소량의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식탁에는 전선을 깨우는 음식이 있나요? 단백질이 아닌 신호를 살리는 영양소가 들어있나요? 근육을 되살리는 식습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루 3번의 식사 중 단 한 끼라도 신호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 아침엔 따뜻한 물과 식초 한 방울, 점심엔 시금치나 아보카도, 저녁엔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 몇 알. 이렇게만 바꿔도 2주 후엔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핀란드 헬싱키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신경활성 식단을 실천한 60대 그룹은 8주 만에 근육 수축 반응이 평균 27%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호를 회복시킨 것이죠. 결국 근육을 살리는 식습관이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호를 흐르게 하는 음식의 선택입니다. 그건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식탁 위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그 재료들이 다시 당신의 몸속에서 불이 켜지는 전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백질을 먹는 것에서 근육을 깨우는 식사로의 전환.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근육을 망치는 나쁜 습관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바로 이 습관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면 근육이 지켜진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재료가 쌓이려면 지지대와 연결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즉,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단백질 중심 식단이 체내 산성화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고기, 달걀,
단백질 보충제만 계속 섭취하면 몸속의 pH가 낮아집니다. 이 산성 환경은 근육 회복 효소의 작동을 막고 칼슘을 뼈에서 끌어와 중화시키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약하게 만듭니다. 의학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따르면 고단백 저채소 식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노년층은 근육량보다 피로감이 먼저 증가한다. 즉, 근육을 지키려다 에너지를 잃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신장 부담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율 GFR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단백질의 노폐물인 요산과 크레아티닌이 쌓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은 혈관을 좁히고 결국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살리려면 단백질만큼이나 염증을 줄이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채소, 해조류, 올리브유, 그리고 발효식품이 바로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발효된 된장과 김치는 소화효소를 활성화하고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을 20% 이상 높여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식 전통식단, 즉 밥 플러스 된장국 플러스 나물 반찬을 꾸준히 먹는 노인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서양식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육 유지율은 더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백질 양보다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단백질 보충제에 의존합니다. 왜일까요? 편하니까.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보충제에 들어있는 인공감미료, 인산염, 방부제가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 속 산도까지 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충제는 응급식일 뿐 일상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진짜 근육은 자연식단 위에서만 자랍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단백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에서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하루 60씩, 그중 30근 두부, 콩, 곡물, 채소로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은 쉬고 근육은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요약하자면 근육은 고기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연료, 채소와 물은 엔진 오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몸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점심도 고기 위주로 드셨다면 저녁엔 꼭 나물과 미역국을 곁들여 보세요. 그 한 끼가 근육의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균형은 힘보다 오래 갑니다. 단백질 중심 식단을 고쳐야 근육이 진짜로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은 천천히, 느긋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근육의 관점에서 보면 늦은 저녁 식사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은 밤 10시 이후엔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근육의 합성 효소는 수면 전 2시간까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 이후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 소화보다 재생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근육으로 쓰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해 버립니다. 쉽게 말해 밤늦게 먹는 단백질은 근육의 연료가 아니라 내장 지방의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부기가 잘 빠지지 않으며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또한 늦은 식사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지 키를 키우는 물질이 아니라 근육을 회복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수면 중 공복 상태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즉, 배가 든든한 상태로 잠들면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 식사하는 사람은 저녁 6시 이전에 식사하는 사람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평균 40%나 느리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당 변동이 커져 근육에 필요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죠. 이건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 근육의 생명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라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이건 사실입니다. 공복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늦더라도 무게를 바꿔야 합니다. 즉, 단백질 중심, 가벼운 단백질, 식이섬유 중심으로요.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라면 고기 대신 두부반모, 채소국 한 그릇, 따뜻한 보리차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은 편안하게 비워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일본 교토대의 한 노화 연구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인의 근육 감소는 단백질 부족보다 섭취 시간의 불균형이 더 큰 원인이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일입니다. 밤 10시 이후 먹는 음식은 근육을 재우고 밤 8시 이전에 먹는 음식은 근육을 깨웁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저녁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요? 만약 9시가 넘는다면 오늘부터 단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그 30분이 10년 뒤에 근육을 지켜줄 겁니다. 하루의 끝은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식사는 생명을 살리기도 빼앗기도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근육을 녹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근육의 시계를 멈추게 할 건가요? 아니면 다시 돌릴 건가요? 지금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단백질 보충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한 잔이면 하루 단백질 완성. 노인 단백질 보충제 필수 섭취.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 이 한 잔의 편리함이 오히려 근육을 망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중의 대부분 단백질 보충제에는 인공감미료, 인산염, 구연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단백질 흡수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며 체내 염증을 높입니다. 특히 인산염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노인의 경우 칼슘 손실을 유발해 뼈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충제의 단백질 구조 자체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변성 데나츄레이션 된 단백질은 몸이 이건 음식이 아니다 라고 인식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장벽이 손상되고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죠. 즉, 먹을수록 장이 약해지고 근육이 말라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보충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의존입니다. 식사 대용으로 하루 2-3번씩 먹는 게 문제지 운동 후 회복 보조용으로 가끔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이미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이약과 원칙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공동연구팀이 노년층 30-20명을 대상으로 보충제 섭취 습관을 조사했는데 매일 보충제를 마시는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 감소 속도가 1.6배 빨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보충제 의존으로 씹는 식사를 줄였기 때문이죠. 씹는 과정은 턱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고 그 신호가 전신의 근육 활성도를 높입니다. 즉, 씹지 않는 식사는 근육에게 침묵을 가르칩니다. 또한 액상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단백질 유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은 아미노산을 지방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이 때문에 보충제 마시고 배가 나왔다는 분들이 생깁니다. 한편 최근에는 천연 성분을 강조한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완두콩, 귀리, 현미 단백질 등으로 만든 제품들이죠. 이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여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을 인공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이 신체 리듬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약이 아니라 보조식품으로 생각하세요. 하루 식단에서 단백질을 다 채우기 어려운 날, 식사 후 디저트처럼 한 잔, 그것이 이상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야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단백질 보충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용법을 바꿔보세요. 하루 한 잔 이하, 식사 대용 금지, 충분한 수분 동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보충제가 근육의 적이 아니라 조력자가 됩니다. 근육은 간편함을 싫어합니다. 근육은 정성을 좋아합니다. 한 숟가락의 시간과 한 번의 씹음이 당신의 몸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단백질, 운동, 수면을 꼽습니다. 하지만 거의 누구도 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근육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인의 근육은 71.75%가 수분입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면 근육은 단순히 말라가는 것을 넘어 기능을 잃어갑니다. 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근육량과 수분 상태를 측정했더니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근육 수축력이 15 이후 20%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신경이 근육에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보내지 못합니다. 즉, 물 부족, 첼로일의 신호 단절, 근육마비의 시작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분들 중 절반 이상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이 잦아져서 귀찮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근육의 생존 문제입니다. 몸속 수분이 2%만 줄어도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근육에 산소를 덜 공급하고 피로 물질인 젖산이 빠져나가지 못해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분일수록 몸이 무겁다, 움직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보다 물을 더 기억합니다. 즉, 일단 충분히 수분이 채워지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도 근육의 탄력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은 근육의 형태를 잡아주는 자연의 구조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이죠.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를 목표로 하지만 나이 든 몸에는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후 1컵, 식사 30분 전 1컵, 식사 후 1시간 뒤 1컵, 그리고 잠들기 전 반컵. 이 네 타이밍을 지키면 하루 1.5리터로도 충분히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놀라게 하고 소화효소와 위산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위장과 신경을 동시에 자극해 근육 회로를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 첫 물은 반드시 따뜻한 물이 되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수분 보충이 정말로 근육 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 최근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1.8리터 이상 물을 마신 노인 그룹은 그 이하 그룹보다
근육단백질 합성 효소 mTOR. 활성도가 28%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즉, 물이 단백질의 운반자 역할을 넘어서 근육 생성 스위치를 직접 켜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다리가 뻣뻣한 느낌.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탈수 때문입니다. 몸의 회로가 마르면 근육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모금이 피를 부드럽게 만들고 신호를 복구시키며 당신의 다리와 팔에 활력을 돌려줍니다. 오늘 하루 단백질보다 먼저 물을 챙기세요. 당신의 근육은 이미 그 작은 결심 하나로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근육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근육 회복 3단계 루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에 5분 스트레칭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는 시간으로 아침에 일어나 두 팔을 위로 쭉 뻗고 깊게 기지개를 켜세요. 그 다음 손끝을 문질러 혈류를 깨우고 발끝으로 까치팔을 들었다 내리며 종아리를 자극합니다. 단 5분이면 뇌와 근육의 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아침 스트레칭 5분이 근육 반응 속도를 25%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컵의 물 플러스 단백질 타이밍 조정입니다. 근육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신 뒤 15분 안에 달걀, 두부, 요거트 등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하고 점심엔 식이섬유와 함께, 저녁은 8시 이전에 절반 단백질, 절반 채소로 마무리하세요. 이런 타이밍 조절만으로도 근육 합성 효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근육 기억 훈련입니다. 근육은 기억을 가진 조직입니다. 일주일만 쉬어도 약해지지만 다시 자극을 주면 곧 되살아납니다. 식사 전 손바닥을 5번 치거나 TV를 보며 다리를 몇 초간 들었다 내리는 단순한 신호만으로도 뇌는 아직 사용 중인 근육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된 자극이 쌓이면 근육은 다시 자라납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도 하루 몇 초의 자극을 꾸준히 준 노인 그룹이 근육 손실률을 68% 줄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근육 회복은 헬스장에서가 아니라 거실과 식탁 옆, 그리고 아침 햇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9분 스트레칭으로 회로를 깨우고 물 한 컵으로 근육을 적시며 짧은 신호 훈련으로 기억을 불러내세요. 이것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리듬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회복은 리듬으로 완성됩니다. 그 리듬을 되찾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단단해지고 생기 있게 깨어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근육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근육은 단지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의 의지, 경험,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힘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약해지면 근육은 서서히 무너지고, 반대로 마음이 다시 불붙으면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합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의 환자라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매일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분,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자고 말하는 분. 둘 다 같은 약, 같은 음식, 같은 운동을 해도 두 번째 분의 근육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일까요? 의지와 호흡이 근육 신경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뇌는 마음의 언어를 정의 신호로 바꿉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 뇌의 전두엽에서 근육으로 향하는 명령이 강해지고
그 신호가 근육세포 속 단백질 합성 효소를 자극합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생각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루 중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며 오늘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뇌의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도파민은 동기 호르몬이자 근육 운동 조절의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합니다. 즉, 감사의 마음 하나가 근육을 움직이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삶의 리듬을 되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자랍니다. 불규칙한 수면, 늦은 식사, 무기력한 하루는 몸의 리듬을 깨뜨리고 근육 합성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루틴을 지키면 근육은 그 리듬에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시계에 맞춘 생명 훈련입니다. 세계 장수마을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정원에 나가 햇빛을 쬐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짧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약도 보충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의 리듬을 잃지 않습니다. 그 리듬이 바로 근육의 리듬이고 생명의 리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단백질도 운동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하루를 존중하는 리듬. 그 두 가지가 살아날 때 근육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마음이 근육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되돌려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작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속삭이세요.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근육의 불씨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근육은 몸의 문제이자 삶의 은유입니다.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도 다시 흐릅니다. 오늘 그 흐름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건 의학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이유, 잘못된 습관, 그리고 다시 강해지는 루틴까지 결국 핵심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해야지, 조금 나아지면 시작하지 라고 미루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육은 시간보다 자극을 기억합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움직이고 마시고 마음을 다잡으면 그 순간부터 회복의 그래프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단 3가지 약속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루 한 번 몸을 깨우는 시간.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손끝을 움직이고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세요. 둘째, 하루 3번의 물 리듬. 아침, 점심, 저녁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씩 마셔 근육의 연료를 채워주세요. 셋째, 마음의 리셋. 하루 중 한순간이라도 내 몸은 회복 중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3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의학적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식습관, 신경신호, 수분, 그리고 마음의 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쌓이면 2달 후 거울 속의 당신은 분명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손끝을 쥐었다 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바로 근육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근육은 그대로 멈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늙은 근육이 아닙니다. 다시 반응하고 다시 연결되는 살아있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그 회로의 스위치는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 먹는 순간 근육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근육 회복의 첫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근육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건강의 다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백질로 자라고 리듬으로 단단해지고 의지로 다시 깨어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60세 이상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지만 사실은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아침에 먹으면 근육이 되고 밤늦게 먹으면 지방으로 바뀝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백질을 흡수시키는 황금의 시간과 절대 피해야 할 독 시간대를 모두 알게 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혹은 따뜻한 제주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에 맞는 생활 패턴까지 제가 함께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몸은 시계처럼 움직이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은 호르몬 분비, 혈당 조절, 위산 생성, 단백질 합성까지 모두 조율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리듬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는데 그 결과 같은 식사라도 어떤 시간에는 흡수가 잘 되고 어떤 시간에는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닭가슴살 100글 먹으면 근육 합성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밤 10시에 똑같이 먹으면 이 효소는 이미 퇴근한 상태입니다. 그때 들어온 단백질은 분해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주요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본의 도쿄의 과대학 연구팀은 단백질 섭취 시점이 노인 근육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 단백질 그룹은 12주 만에 근육량이 8% 증가했지만 같은 양을 저녁에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체지방률이 4%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아미노산 수용체가 낮 시간대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깨어있는 동안 세포는 활발히 단백질을 끌어다 근육을 만듭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이 수용체의 문은 닫힙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에너지로 쓸 수 없는 인겨물로 처리해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3끼 다 챙겨 먹는데도 근육은 빠지고 배는 나오는 느낌. 그게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양보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은 총량이 중요하지 시간은 부차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화효소의 활성도와 위산 분비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언제 먹느냐가 흡수율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백질이 몸속에서 진짜 근육이 되는 시간표를 완벽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당신의 근육은 지금보다 4분의 1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올바른 시간에 단백질을 먹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단백질을 약처럼 작용하게 만드는 황금 시간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 단백질은 노령이 건강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식사 대신 커피 한 잔만 마신다고 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아침에 단백질을 먹지 않는 것은 하루를 허무하게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근육이 분해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일부 분해합니다. 즉, 기상 직후 몸은 단백질 결핍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근육은 다시 합성을 시작하지만 공복으로 커피만 마시면 근육은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에너지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하루를 다시 재건하는 복구 신호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노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아침에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3개월 만에 체력 지수가 평균 22%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점심이나 저녁 중심의 단백질 식단을 가진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첫째, 계란입니다. 계란 흰자는 빠르게 흡수되는 완전 단백질로 아침에 공복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두부나 삶은 콩. 식물성 단백질은 위산이 약한 시니어에게 부드럽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셋째, 그릭 요거트나 저지방 우유. 유당불내증이 없다면 소화가 잘 되며 칼슘 흡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의 타이밍입니다. 아침을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먹지 않으면 근육의 회복 창구는 닫히기 시작합니다. 단백질 합성 효소의 활성도는 기상 후 90분이 가장 높고 그 이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 단백질 중심의 식사가 황금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6시에 일어난다면 휴게시 전에는 계란과 두부 혹은 요거트 한 컵과 삶은 달걀 1개를 드세요.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한 조각을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비타민C는 아미노산의 세포 흡수 과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아침 리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새벽형 인간은 단백질 섭취 시점을 더 앞당겨야 하고 야행성이라 늦게 자는 분이라면 아침 식사 시간을 조금 늦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상 후 첫 번째 식사에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아침 단백질보다 하루 총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총량보다 동화 타이밍, 아나볼릭 윈도우, 이 핵심입니다. 젊은 세대보다 단백질 동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타이밍을 놓치면 근육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나는 아침만 먹으면 더 피곤해진다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 중심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빵, 잼, 바나나로 아침을 대신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분비되며 졸림과 피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는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키며 오전의 집중력과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침 단백질, 하시돌 근육의 시동 버튼.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날 하루의 근육 회복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다음에는 점심 단백질을 통해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진짜 몸 안에 남는 법,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 단백질로 근육의 시동을 걸었다면 점심은 그 엔진을 가속화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주된 한 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만 따로 챙겨 먹는다고 흡수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것이 점심 단백질의 성패를 가릅니다. 점심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에너지 보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효소는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간대는 햇빛과 천이 최고조에 달해 신진대사가 빠르고 위산 분비도 강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해합니다. 그런데 단백질만 먹으면 그 흡수율은 70% 수준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조합 음식 하나를 더하면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갑니다. 첫 번째 조합은 단백질 플러스 섬유질입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먹을 때 채소 샐러드나 현미밥을 함께 드세요. 섬유질은 단백질이 장에서 천천히 이동하도록 도와 아미노산 흡수를 늘립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해 인슐린 과분비를 막기 때문에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더 많이 쓰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조합은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C입니다. 이 조합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비타민 C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프롤린을 콜라겐으로 바꾸는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와 혈관 탄력까지 동시에 개선하는 젊음의 콜라보, 인셈이죠.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혹은 두부와 파프리카를 함께 드시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플러스 마그네슘. 단백질은 세포 안에서 효소 반응을 통해 근육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마그네슘이 없으면 효소 반응이 멈춥니다. 따라서 점심 단백질에는 견과류, 아보카도, 바나나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단백질의 흡수 속도뿐 아니라 이용 효율까지 바꿉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잘 쓰이게 먹는 것. 이것이 중년 이후의 단백질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섬유질과 함께 먹은 노인 그룹은 12주 만에 장내 염증 수치가 37% 감소했다고 합니다. 장 환경이 좋아지면 단백질 흡수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즉, 근육 건강은 장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마시는데도 몸이 무겁고 더부룩하다. 그건 흡수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문제입니다. 보충제는 단백질만 고농축된 상태로 들어오지만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몸이 그 단백질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백질만 따로 섭취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균형 잡힌 조합식이 근육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 점막이 약해 단백질 단독 섭취 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일이 많습니다. 섬유질과 비타민이 함께 있을 때 소화효소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점심 식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밥, 반찬, 국. 그 중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인가요? 전체의 30%를 단백질 식품으로, 30%를 채소나 통곡물로, 나머지를 부드러운 지방, 참기름, 견과류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섬유질은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그 길 위에 빛을 비춥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노년의 몸은 비로소 흡수와 재생의 순환을 되찾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 식단의 진짜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은 단백질의 시간이 아니라 간과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점의 단백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의 끝, 저녁 식탁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위로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대충, 점심은 바쁘게, 저녁은 제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저녁에 고기나 생선, 달걀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습관이 근육을 갉아먹고 간과 신장을 지치게 하는 주범입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는 낮과 밤이 다릅니다. 낮에는 근육을 만들고 밤에는 회복하고 정리합니다. 즉, 밤 시간대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보다 분해 효소가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 시점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은 그것을 근육으로 쓰지 못하고 여분의 에너지로 인식해 지방으로 저장하거나 노폐물로 배출하려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저녁 단백질 과잉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몸이 붓거나 입이 마르고 소변이 탁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혹시 아침에 손가락 마디가 붓거나 얼굴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전날 밤 단백질 과다 섭취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저녁에 단백질을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양과 시간, 그리고 종류입니다. 저녁 단백질은 낮보다 절반만, 그리고 취침 3시간 전까지만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생선 한 토막 100가루를 드셨다면 저녁엔 그 절반인 58g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양이면 근육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붉은 고기보다는 두부, 계란, 흰살 생선처럼 소화가 빠른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이런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고 밤새 장에 오래 머물지 않아 숙면을 돕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대 노화의학센터는 저녁 단백질 섭취량이 총 단백질 섭취량의 30%를 넘으면 노인의 수면의 질이 40% 이상 떨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소화에 필요한 위산과 에너지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백질을 너무 늦게 먹으면 몸은 잠을 자는 대신 소화를 하느라 깨어있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입이 마르며 피곤하다. 그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간에서 해독되지 못한 채 혈액 내 질소, 부산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산물은 신장을 거치며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은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피로, 부종, 근육통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녁에도 단백질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면 중 근육 회복을 위해 아미노산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양입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회복 효소의 밸런스를 깨고 몸은 해독에 에너지를 써야 하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엔 단백질이 아니라 따뜻한 국물로 위를 달래세요. 예를 들어 미역국에 두부 몇 조각 혹은 달걀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먹으면 밤새 위장이 쉬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세요. 저녁 단백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단백질 시간 브런치음입니다. 늦은 저녁 9시 이후엔 단백질 문이 닫힙니다. 이후에 먹은 단백질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수면 준비에 들어가며 소화효소와 위산 분비가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침엔 단백질로 몸을 깨우고, 점심엔 조합으로 근육을 키우며, 저녁엔 절반으로 몸을 쉬게 하라. 이 3단계 리듬이 바로 노년의 근육을 살리는 황금 시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단백질의 시간 원리를 결정짓는 더 깊은 이유, 즉 호르몬 시계와의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호르몬 시계, 즉 우리 몸속의 내분비 리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단백질을 근육의 재료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단백질은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의 시간은 호르몬의 분비 리듬과 맞아야 제대로 흡수되고 작용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50가지 이상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내내 분비되지만 각각의 분비 피크타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상승하며 점심엔 인슐린이 활발하게 일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휴식을 유도합니다. 이 주기에 맞춰 단백질을 공급해야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해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코르티솔과의 관계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근육을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코르티솔이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오히려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아침 단백질은 코르티솔의 방향을 파괴해서 재건으로 돌려놓는 스위치입니다. 반면 밤에는 멜라토닌과 인슐린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고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죠. 그런데 밤늦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멜라토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잠이 얕아지고 다음날 피로가 누적되며 몸은 휴식보다 소화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호르몬 간섭 효과, 호르몬al 인터페런스 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시계는 정밀한 오케스트라처럼 작동하는데 단백질 섭취 시간이 틀어지면 호르몬 리듬 전체가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40% 이상 억제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이 근육으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간에서 해독해야 할 부산물로 남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도 많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노화내분비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 시간을 오전 5시, 1시, 오후 12시 이 3시 사이로 맞춘 노인 그룹은 혈중 성장 호르몬 수치가 15% 이상 높았고 근육 단백질 합성률도 20%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저녁 8시 이후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섭취량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 증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백질은 호르몬의 리듬을 따라야 한다는 것. 아침에는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을 돕는 단백질을, 점심에는 인슐린의 에너지 리듬을 맞춰주는 단백질을, 저녁에는 멜라토닌의 수면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시계 영양학 크로노 뉴트리션 업 프로테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 섭취 타이밍보다는 전체 칼로리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니어의 호르몬 리듬은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성장 호르몬이 저하되기 때문에 타이밍이야말로 잃어버린 리듬을 복원하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면 속이 답답하고 잠이 잘 안 온다. 그건 단백질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 시계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인데 왜 또 에너지를 주느냐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의 시계를 맞추는 톱니바퀴입니다. 이 톱니가 어긋나면 근육은 쉬지 못하고 호르몬은 서로 엇갈려 작동하며 피로는 쌓여갑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에 단백질을 넣어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리듬을 되찾고 하루를 설계하듯 회복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그 리듬이 깨지는 결정적 순간, 밤 9시 이후 단백질이 도구로 바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단백질이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바뀌는 임계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당신의 오랜 습관을 완전히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늦게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마시고 자면 근육이 더 좋아진다더라.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밤 9시 이후 단백질 섭취는 근육이 아니라 지방을 늘립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저에너지 모드, 즉 야간 회복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대에는 소화 효소의 분비가 70% 이상 감소하고 위산 분비 또한 낮 시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이 들어오면 분해되지 못한 채 위에 오래 머무릅니다. 결과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피로감이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이 호르몬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즉, 근육 합성보다는 세포 복구에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죠. 따라서 이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은 그것을 회복 에너지원이 아닌 여분의 칼로리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간에서 지방산으로 전환되고 복부나 내장의 지방이 쌓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밤 9시 이후 단백질 섭취 그룹은 6주 만에 복부 지방률이 2%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양을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흡수율과 이용 효율의 차이가 만든 결정적 결과였습니다. 이 시간대의 또 다른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밤이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혈당과 아미노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중에 남습니다. 혈당은 높아지고 단백질은 썩지 못한 채 쌓입니다. 그 결과 밤에 단백질을 먹었는데도 피로가 누적되고 체중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닭가슴살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 얼굴이 부었어요. 그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 체액 저류를 일으킨 결과입니다. 간과 신장이 해독을 마치지 못해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붓기로 나타납니다. 물론 일부 트레이너나 젊은 층 운동가들은 취침 전 단백질 섭취가 근육 성장에 도움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들은 대부분 28일 차이에 입대 남성 중심의 자료입니다. 시니어의 생체 리듬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와 효소 활성이 떨어지고 신체의 회복 리듬은 훨씬 느려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은 근육으로 가지만 노년층은 지방과 노폐물로 쌓입니다. 또한 밤 9시 이후 단백질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는 동안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야 멜라토닌이 생성되는데 단백질 과잉은 이 과정을 교란시켜 오히려 불면을 유발합니다. 이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신경화학적 사실입니다. 일본 규슈대학교의 실험에서는 취침 1시간 전 단백질 섭취 그룹의 수면 효율이 25% 감소했습니다. 반면 취침 4시간 전에 동일한 양을 먹은 그룹은 숙면의 질이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즉, 단백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녁 이후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전환하세요. 두유, 미숫가루, 아몬드, 삶은 두부 등은 부담이 적고 소화가 빠릅니다. 둘째, 소량 섭취 원칙을 지키세요.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더라도 반 스푼만, 혹은 우유 1컵에 반 계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간과 신장에 부담 없이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밤 9시 이후의 단백질은 근육의 친구가 아니라 지방의 동맹이다. 단백질은 영양이지만 시간에 따라 독이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단백질은 근육이 될 수도 있고 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망치는 또 다른 주범, 나쁜 조합, 즉 커피, 술, 그리고 늦은 간식의 위험한 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백질을 아무리 잘 먹어도 단 10초 만에 흡수율을 0으로 만드는 조합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조합입니다. 나는 매일 닭가슴살도 먹고 두부도 챙기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죠? 그 이유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실수는 커피와 단백질의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일상적인 습관이지만 카페인은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 이유는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칼슘은 단백질 대사의 필수적인 미네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위산 분비량이 감소하여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인데 여기에 커피가 들어오면 위산을 더욱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못하고 그냥 장을 통과해버립니다.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단백질 식사 후 2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만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단백질 이용 효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두 번째, 술과 단백질의 조합입니다. 특히 하루 한 잔의 와인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단백질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단백질 대사를 담당하는 간의 효소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간이 요소 외로 유리아 사이클을 통해 암모니아를 해독해야 하는데 술이 들어오면 간은 우선 알코올 분해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은 흡수되지 못하고 노폐물로 남습니다. 이 현상은 단 한 잔의 맥주, 한 모금의 소주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따라서 단백질 식사와 술은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단백질 플러스 술 조합은 간과 신장을 동시에 피로하게 만들어 다음날 피로감, 붓기, 소화불량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늦은 간식과 단백질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할까봐 자기 전에 우유나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 9시 이후엔 단백질 효소가 거의 멈춥니다. 이때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오면 몸은 단백질보다 당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은 그대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바로 야식 단백질이 복부 지방으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밤에 단백질 플러스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즉, 근육 합성도 안 되고 피로만 누적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백질과 커피, 술, 탄수화물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조합의 영향이 10배 이상 증폭됩니다. 위의 pH가 변하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근육이 줄어드는 느낌. 그건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의 적들과 함께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3가지 적, 커피, 술, 늦은 간식. 이 셋만 피하면 단백질 효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단백질을 같은 양 먹고도 커피를 1시간 늦춘 사람들의 근육량은 3개월 만에 평균 6% 증가했습니다. 반면 매일 커피를 식후 즉시 마신 사람들은 오히려 근육이 감소했습니다. 단백질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음식, 습관, 타이밍이 모두 흡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식사는 조합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단백질 보충제의 숨겨진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믿고 드시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피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요즘 단백질 보충제는 시니어 건강의 필수품처럼 여겨집니다. TV 광고나 유튜브에서도 하루 한 잔으로 근육 회복, 나이 들어도 단백질만 챙기면 된다. 이런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보충제는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단백질 쉐이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고농축 단백질이 들어오면 위는 놀라고 가는 급하게 작동합니다. 소화 효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아미노산이 불완전하게 분해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남은 질소 찌꺼기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마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양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가루 형태로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식사 대신 마시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건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간과 신장이 갑작스러운 홍수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해독 효소가 느려 이런 자극이 누적되면 피로, 부종, 식욕,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보충제를 마시는 올바른 시간은 언제일까요? 첫째,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중간이나 식후 일렬 위시간 후입니다. 이때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 단백질이 무리 없이 분해됩니다. 둘째, 점심과 저녁 사이의 간식 시간대, 즉 오후 3시 요시가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에는 혈당이 안정적이고 몸이 재충전을 위해 아미노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보충제를 마실 때 반드시 물의 온도와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물에 타면 위의 소화 효소가 갑자기 식어버리고 뜨거운 물에 타면 단백질 구조가 변성됩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 200ml, 50ml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흡수율을 결정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영양과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단백질 보충제를 공복에 섭취한 그룹은 간 효소 수치가 15% 상승했고 식후 1시간 후 섭취한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충제는 편리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대사 속도는 젊은 사람과 달라서 같은 보충제라도 체내 반응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에겐 에너지가 되지만 노년층에게는 피로물질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시중 보충제의 대부분에는 합성 감미료, 인공향료, 유당, 지방 대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흡수를 방해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보충하겠다고 마신 음료가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치고 복부 팽만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필요할 때만 올바른 시간에 소량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충제는 보조수단이지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음식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보충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충제는 단백질의 지름길이 아니라 지뢰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리듬을 지키지 않으면 몸은 회복이 아니라 피로로 대답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나이 들수록 단백질 흡수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즉 위산과 효소의 감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가 되는 한 가지 영양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바꾸면 같은 양의 단백질로도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져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려면 먼저 위에서 강한 산성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산이 바로 위산 염산입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의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음식을 먹어도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부패하면서 가스와 독소를 만듭니다. 이 독소가 간과 신장을 자극해 피로, 부종,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노년층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 흡수를 회복시키는 열쇠는 바로 위산을 도와주는 한 가지 영양소,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펩신의 활성도를 높이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세포로 옮기는 운반 단백질 역할도 하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비타민 B19 섭취가 충분한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28% 더 높았고 근육량 감소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비타민 B6는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바나나, 닭가슴살, 연어, 현미, 감자입니다. 이 중 두 가지를 매일 번갈아가며 드시면 몸은 서서히 위산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점심에 연어, 저녁에 감자. 이 간단한 식단만으로도 단백질 흡수력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씹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속의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즉 소화효소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런데 씹는 행위 자체가 위산 분비를 자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식을 20번 이상 천천히 씹으면 뇌가 위에 신호를 보내 위산이 더 잘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급하게 먹으면 위산이 늦게 나오고 단백질은 분해되지 못한 채 장으로 넘어갑니다.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위산 저하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적절한 영양과 습관으로 위산 분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후자의 입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위산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위산이 줄어든 몸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걸 흡수할 힘이 없습니다. 하루 한 번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위의 온도가 올라가고 위산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결국 근육을 살리는 것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그걸 흡수하게 만드는 몸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바로 쓰면 나이와 상관없이 몸은 다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을 되찾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원리를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즉 리듬 있는 식사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루 세 끼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눈에 띄게 살아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 세 끼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근육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특별한 운동법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몸의 시계에 맞는 식사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하루 24시간 중 3번의 피크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아침 7시 전후 근육을 깨우는 시간. 두 번째는 오후 12시, 3시. 에너지 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 세 번째는 오후 5시, 회복과 정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 이 세 시점을 중심으로 단백질을 분비하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피로는 줄며 근육의 합성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영양연구소에서는 이를 3단계 단백질 리듬 법칙이라 부릅니다.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침엔 가볍게 깨우고, 점심엔 충분히 채우고, 저녁엔 절반만 남기기. 이 리듬을 유지하면 70세 이후에도 근육이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하루 식단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 7시 삶은 계란 1개 플러스 두유 1컵 플러스 바나나 반 개 점심. 12시 닭가슴살 100g 플러스 현미밥 플러스 브로콜리 플러스 아몬드 몇 알 저녁. 6시 연두부 반 모 플러스 미역국 플러스 고구마 반 개. 이건 단순한 식단이지만 몸은 이런 규칙적인 리듬을 기억하고 각 시간마다 필요한 효소와 호르몬을 스스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걸 내 인성 식사 반사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은 언제 위상과 효소를 분비해야 할지 몰라 흡수율이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하루 한 끼 식사로 버틴다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방식은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60세 이후에는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먼저 지방을 쓰는 게 아니라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사 리듬이 깨지면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불규칙한 식사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2% 많고 보행 속도가 15% 빨랐다고 합니다. 즉, 규칙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회복 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식사 간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입니다. 식사 간격이 하와-로 시간이면 아미노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근육 합성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8시간 이상 비워두면 아미노산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사 리듬은 수면 리듬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면 밤 10시쯤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지고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 근육 회복이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은 이 모든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육은 얼마나 보다 언제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리듬은 근육뿐 아니라 혈당, 혈압, 면역, 수면의 리듬까지 안정시킵니다. 그 결과 몸 전체가 다시 젊은 시계로 돌아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리듬 영양학은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의 방향을 결정짓는 언어라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이 하루 3끼의 리듬을 다시 세운다면 몸은 곧 젊은 시절의 속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회복되고 강화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시간 습관이 몸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이유, 그 답이 바로 시간의 상처에 있습니다. 나는 단백질도 먹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점점 힘이 빠질까? 이 질문은 수많은 60세 이상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제게 하신 말입니다.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은 영양보다 시간을 먼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기억 리듬, 메타볼릭 메모리이 존재합니다. 이건 우리가 언제 먹고, 언제 자고, 언제 움직였는지를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생활의 흔적입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세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영양이 아니라 시간이 먼저 치료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예가 늦은 저녁과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저녁 9시 이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간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고 몸은 피로를 느끼며 근육 합성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몸은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시간에 억지로 영양을 밀어넣는 셈입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리듬은 위산 분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단백질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패턴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단백질을 위협적인 물질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건 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잘못된 시간 기억에 맞춰 반응하는 결과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패턴의 누적이 근육 감소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와 염증 반응까지 불러온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단백질 섭취를 지속한 노년층은 같은 연령대의 규칙적인 식사군보다 C반응 단백질 CRP 염증 지표 수치가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침입자로 착각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이런 증상을 느껴본 적 있나요? 몸이 무겁고 손가락이 붓고 얼굴이 흐리멍덩한 느낌. 그건 단백질 과잉 때문이 아니라 밤새 간과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영양은 회복으로 가지 못하고 피로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사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점심을 기준으로 아침과 저녁을 5시간 간격으로 두세요. 예를 들어 점심이 12시라면 아침은 7시, 저녁은 2766시가 이상적입니다. 이 리듬을 단 2주만 지켜도 몸의 대사시계가 서서히 정렬되며 소화 효소와 호르몬 분비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몸의 기억을 다시 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정한 수면 시간입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며
단백질 대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리듬이 안정되면 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쓰는 비율을 스스로 회복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리듬 회복형 노화 회귀, Resynchronization Aging Reversal 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흐르며 느려진 대사 시계를 다시 정렬함으로써 젊은 세포의 패턴을 되살리는 것이죠. 즉, 단백질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제 시간에 작동하도록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늦게 자니까 늦게 먹어도 괜찮겠지. 이 생각이 근육 감소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몸은 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시계가 흐트러지면 영양은 모두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시계를 다시 맞추면 단백질 한 숟가락도 근육으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계를 바로 세우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백질의 시간표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몸은 10년 전의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 이 순간부터 실행할 수 있는 단백질 시계 리셋 전략,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단백질을 놓치지 마세요. 기상 후 1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하루의 리듬을 시작합니다. 삶은 계란 1개, 두유 1컵, 요거트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아침 식사가 아니라 근육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하루라도 빼먹으면 근육 합성의 첫 톱니가 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심은 조합의 예술로 드세요. 단백질과 섬유질, 비타민C를 함께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닭가슴살 플러스 브로콜리, 두부 플러스 파프리카, 생선 플러스 현미밥.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점심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황금의 시간대입니다. 세 번째, 저녁은 절반만, 유감시 이전에. 저녁 단백질은 회복용입니다. 간과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단백질만 가볍게. 두부, 달걀찜, 미역국이면 충분합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이 습관 하나로 수면의 질과 근육 회복 속도가 동시에 달라집니다. 네 번째, 단백질의 적을 피하세요. 식후 즉시 커피, 단백질과 함께 마시는 술, 밤 9시 이후의 간식. 이 세 가지가 단백질의 리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식후 2시간 뒤에 커피를, 술은 단백질 식사와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야식이 생각날 땐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몸을 진정시켜 주세요. 다섯 번째, 비타민 B6를 늘리세요. 비타민 B6는 단백질 흡수의 열쇠입니다. 바나나, 닭가슴살, 연어, 현미, 감제 풍부합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산이 회복되고 단백질이 다시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시계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식사 시간, 수면 시간, 기상 시간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맞추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의 회복 효율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세포도 안정되고 근육도 회복됩니다.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3번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유지했을 때 근육 감소율이 불규칙한 그룹보다 18%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을 지켰을 뿐인데 근육이 스스로 살아났습니다. 혹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저녁부터 단 한 끼의 시간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에 먹을 때 약보다 강력한 회복제가 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리듬을 되살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단백질 시계를 다시 맞추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이 다시 흐르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의 회복에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전하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